이번에는 이제 32번째, 내려와가지고요. 그 건강보험법상 보수 월액에 대해서 출제된 문제를 한번 보고요. 그 실무적으로 휴직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보시면 이 문제도 올해 31회 시험에서 출제가 됐고요. 출제가 됐고, 그 출제 조문은 건강보험법 70조 보수월액, 시행령 33조의 보수에 포함되는 금품 등 해서 시행령까지 출제가 좀 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시행령 내용 중 일부가 출제가 됐고, 특이사항은 따로 없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그 국민건강보험법령상 보수월액, 그러니까 월급이라고 일단 생각하시면 되고요.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직장 가입자, 그러니까 근로소득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이제 뭐 노무사가 돼서 노무법인에 들어가시거나, 다른 직장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뭐 이 4대 보험, 이 지금 실무용으로 들으시는 분들이 그 근무하시고 있는 직장 있죠. 거기서 이제 받는 보수 월액은 도대체 뭘까라고 되어 있는데요. 당연히 직장 가입자, 이거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자, 그분들이 받는 보수, 월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너무나 맞는 말이고요. 자, 그리고 2번은 다분히 실무적인 얘기고, 실무 강의에서는 엄청난 양을 구성하고 있는 건데요. 일단 휴직을 했어요. 육아휴직이나 개인휴직, 학업휴직, 질병휴직, 뭐 병역휴직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않죠, 보통은요. 그랬을 때, 그 보험료 내야 돼요. 그랬을 때는 이 해당 사유가 만약에 6월 달에 생겼다 그러면요. 그 전달인 5월은 정상적인 그 급여를 받았기 때문에 전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게 맞습니다. 되게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사업용자로부터 지급받은 금품 중은 대부분은 근로소득 소득세법상 근로소득하고 거의 일치하는데 여기서 비과세 소득을 뺀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산정을 하는데요. 이 퇴직금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세법상으로도 퇴직소득으로 따로 분류가 돼가지고 원천징수를 하는 거니까 당연히 제외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4번에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현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요. 그 지역에 이제 시가로 환산을 하고요. 누가 하냐면 당연히 건강보험공단이 하는 겁니다. 뭔가 받은 게 있으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5번 보시게 되면 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하다. 이거는 신설회사 같은 경우는 대표이사나 개인사업자 대표 같은 경우는요. 얼마를 벌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보수 관련 자료가 없어요. 그리고 신고하는 거에 대한 신빙성이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그 정해서 고시하는 금액을 보수로 한다 되어 있는데 일단 고시 금액은요. 뒤에서 보시겠지만 우리 근로자 중에서 돈 제일 많이 받는 분 보수로 간주를 시켜버립니다. 자, 근데 이 지금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관할 정부 부처는 보건복지부예요. 근데 뜬금없이 고용노동부 장관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게 틀린 지문의 이제 원인이고요.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그럼 이제 상세 내용을 다시 한번 뒤에서 정리를 한번 할게요. 자, 보시게 되면요. 여기 제가 먼저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좀 잘못된 내용을 좀 제가 짚어드릴게요. 자, 보시면 직장 가입자는요. 일반적인 근로자고요. 사용자 등으로부터 받는 보수,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상 임금하고 거의 일치를 해요. 근데 이제 시행령 33조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근로소득 전체 급여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도 실무적으로 들어가면요. 뭐 세법상 인정상해라던가 퇴직소득인데 그 세법상 퇴직소득 과세를 초과하는 근로소득 과세되는 거라던가 뭐 부계소득자 소득이라던가 여러 가지가 이제 조정하는 게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100건 중에 한두 건 나올까 말까고요. 대부분은 식대, 교통보조비, 뭐 연구보조비와 같은 비과세 금액을 뺀 거를 의미한다라고 보셔도 크게 무리가 없어요.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법상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퇴직금은 당연히 제외가 되고요. 세법상 기타 소득에 해당하는 원고료나 원용료, 현상금도 제외되는데 이게 시행령에 좀 나와 있는 사항이에요.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수 관련 자료가 아예 없거나 최저임금의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에는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그 기준으로 보수를 산정을 해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로자 중에 최고 등급 보수월액을 따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요걸 못 찍어 왔습니다. 요거 다음 슬라이드 참조는요. 지금 이 슬라이드를 넘기면 없어요. 그럼 요거는 왜 이게 제가 좀 화석과 같이 남았냐면 요 지금 수지라 블로그라고 하는 제가 운영하는 개인 블로그인데요. 여기에 제가 이제 글을 올리면서 그 글에는 더 이제 문서화된 자료다 보니까 이 고시 있죠. 요 고시를 지금 올려놨거든요. 예, 그래서 이건 좀 남아있는 실수니까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 자세한 내용은 이쪽 블로그에서 한번 보시면 되고요. 수지라가 뭘까라고 뭐 궁금하실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잠깐 말씀드리면 그냥 제가 이제 그 개발에 참여한 인사급여 프로그램이에요. 이쪽에서 이제 프로그램 설명도 하고 제가 이제 노동법 사항도 설명을 드리는 블로그여서 양쪽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좀 참고를 이제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계속 이제 문제 해설로 가면 그 고용노동부 장관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보수가 현물 등으로 지급될 때는요, 이거 나중에 이제 바꿔치기 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 현물로 주게 되면 최소한 제로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가로 환산을 하는데 누가 하는 거냐면, 건보공단에서 합니다. 이미. 요거는 이미 돈을 주는 거라고 간주를 하기 때문에. 근데 돈을 주는지 안 주는지 모르는 상황이면요. 약간 제로죠, 그냥. 제로인 상황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다라는 이 주체를 좀 구분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거 그 건보공단이라는 거 좀 주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중에 적법한 세무신고 등으로 보수가 확인되면요. 그냥 바로 그 신고된 보수를 기준으로 바로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휴직, 뭐 육아휴직 등이 개시되면요. 실무상 납입 고지 유예 신청을 하게 돼 있고요. 이건 나중에 경감을 해주거든요. 경감을 해주기 위해서 이거 신청을 하는 건데 일단은 그 복직 시에 건강보험료 한꺼번에 납부하고 너무 많이 나왔다 그러면 3회 이상의 분납도 가능하고요. 대신에 1차월은 평상시 보험료 이상은 또 내주셔야 되는 그 되게 세부적인 절차가 있어요. 근데 이제 수험적으로는 휴직 전월의 보수를 기준으로 나중에 보험료를 쫙 산정해서요. 육아휴직은 최저보험료 수준으로 일반 휴직은 절반을 경감을 해주면서 그거를 1회차 정상보험료 2, 3 해서 좀 사정이 그렇다 그러면 5회차 이상으로 분납해주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전전월도 아니고 현월도 아니고 가장 근접해 있는 전월 기준으로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요. 그게 건보법 70조 제2항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그 보수 월액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